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철진의 머니해보 시간입니다. 저는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11월 3일 직전, 그러니까 대선 직전과 대선 직후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대선 직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역사상 이 주식이라든가 증시죠. 또 경기가 좋았을 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분석해 봤듯이 만에 하나 주식시장에 큰 문제가 없고 경기도 이대로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하다라는 원론적인 분석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봤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다른 시각으로 대선 직전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이 안티 트럼프 미디어에서는 이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 격차가 15%포인트 이상 벌어졌고요. 이 친 트럼프 언론에서도 글쎄요, 거의 5%포인트가량의 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현재까지는 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인데요. 이런 상황이 10월 셋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까지 흘러가게 된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주가도 좋고 본인이 부양을 한 거죠. 경기도 어떻게든 살려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와장창 무너져서 출렁대고 있고 자신이 만든 모든 공든탑을 조 바이든 후보에게 그냥 뺏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이 대선 직전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면 아마 트럼프는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오히려 미중 갈등을 더 극대화시킨다든가 중국을 압박한다든가 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히려 주식시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술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미국 국민에게, 미국 유권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경제 난국, 주가 폭락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트럼프밖에 없다. 이런 이미지를 쏟아 부으면서 이 11월 3일 대선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분석과는 조금 다르게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큰 차이로 뒤지고 있을 경우엔 오히려 안티 트럼프 측이 아니라 트럼프 측 본인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이런 거의 벼랑 끝 전술, 북한이 많이 썼죠. 그런 전술을 쓸 수 있겠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1월 3일 대선 직후의 상황별 분석입니다. 첫 번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당선됐다 할 경우에는 일단 주식시장은 환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주식 부양, 경기 부양이 계속될 것이고요. 감세 정책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어떤 주가 부양, 경기 부양에 대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중 갈등 부분은 큰 변수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변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미중 갈등에 있어서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을 할 텐데 왜 제가 이 변수가 중국에 있다라고 했냐면 현재까지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반항다운 반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특유의 만만디 전술일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냐 안 하냐를 보면서 자신들의 마지막 카드를 아껴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개를 수그렸던 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중국도 전면적으로 이 미국과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본다면 실은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환호를 하겠지만 이 미중 갈등의 변수에 따라서 오히려 이 주가에는 악재가 찾아올 수 있겠다. 이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그럴 경우입니다.
일단 민주당 측 그리고 바이든 후보는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지만 이제 법인세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큰 틀에서 이제 증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실은 이 부분은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이슈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주가 부양을 했느냐? 가장 큰 이유,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만 세금 낮춰준 겁니다. 법인세 깎아주고 상속세, 증여세 와장창 낮춰주면서 이게 주가의 이제 환호로 이어지게 됐는데 이 현재까지의 조 바이든이 내세우는 정책, 법인세부터 해서 이 증세가 나온다면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은 특히 높겠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독과점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의 바이든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에는 이 독과점 이슈를 다시 한번 꺼내게 될 텐데 이럴 때는 직격탄을 받는 곳이 있죠. 바로 미국의 대형 공룡 IT 기업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에는 대형 기술주들이 큰 틀에서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법인세를 비롯해서 세금을 올리고 이 독과점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고스란히 현재 대형 IT 공룡, 대형 기술주들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있죠. 자, 그런데 꼭 이런 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바이든 캠프 측도 우리도 중국을 정권을 잡으면 제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중국 압박에 있어서만 보면 트럼프와는 강도는 매우 약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바이든과 민주당 쪽에서 기존의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듯이 몰아붙여서 굴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 쪽을 노리면서 소위 쿠션을 돌려서 들어가는 이런 제재를 피게 될 경우에는 상황이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증시에는 조금 우호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면서 달러들이 모두 미국으로만 갔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가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을 비롯한 밖으로 나아가는, 즉 달러 약세가 심화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전반적인 이머징 마켓 이런 증시에는 상당한 호재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다가올 수가 있겠다. 이런 점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든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주식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선 직후에 해당 정권이 향후 어떤 흐름을 펴가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사뭇 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나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입니다. 아마도 우리 독자님들 중에서는 뜬금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반문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그동안 어떤 캠프 유세를 통해서도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설 후에 혹은 연설 중에 우편 선거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즉 미국의 일종의 부재자 투표 중에 하나인 우편 선거가 대거 실시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영토도 굉장히 땅도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혹은 어떤 근거 때문인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2달 전부터 이 우편 선거가 부정적으로 오염됐다는 주장을 계속했고요. 그래서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질 경우 대선 불복 선언을 하겠다는 얘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실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주식시장에 그 미치는 악재보다 더 큰 악재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떨어졌을 때 대선 불복 선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모든 사안을 일단 연방 대법원으로 가야 되고요. 연방 대법관들이 아마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빨라도 2년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편 선거 부정을 이슈로 대선 불복 선언 했을 경우에는 거의 2년간 대통령이 결정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지고 이것은 앞서 우리가 분석해왔던 그 어떤 경우의 수보다 주식시장에는 치명타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대선 불복 선언 우리에게는 믿기지 않는 그런 이슈이기는 한데 이것이 단순 치부가 해서는 안 될 이슈이고요. 또 그것을 제기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 미국의 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을 본다면 글쎄요. 이런 대선 불복 선언의 이 리스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현금 비중을 무조건 높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조언해 드리고 싶고요. 11월 3일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 한 주일 동안에 과연 미국 내에서 어떤 이슈가 펼쳐지느냐를 확인하고 포지션을 잡아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